자, 강준만 교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분이 아직도 은퇴를 안 하셨어요. 제가 참 이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또 진중권 씨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나이 60도 아니고 한 50세 전후로는 이제 더 이상 비평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특히 그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가 조기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많이 먹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65세인가 예, 이제 은퇴하셨는데 원래 60에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었는데 뭐 교회 사정 때문에 65세까지 하셨는데 67세까지 하셨나? 가만 있자. 이게 어떻게 되시나? 65세 정도까지 하셨네요. 예. 67세였나? 하여간 예. 왜 그랬느냐? 그 윗세대들이 너무 해먹어서 뭐 조용기니 김선도니 뭐 김장환이니 이런 인간들이 계속 해먹으니까 지금도 해먹잖아요. 사실상 그 기득권을 놓지 않고. 아이고 저렇게 해서 내 후배들한테 비웃음 사고 국민들에게 비웃음 사느니 조기 은퇴해버리겠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먹으셨는데 저는 한 60까지는 뭐 이런 비평 이런 일들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먹고 살려고 생계형 평론가로 60세 넘어서까지 할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강준만이니 진중권이니 이런 분들 보면은 아이고 그냥 조기에 뭐 이런 비평은 그만두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뭐 나보다 더 훌륭하고 박식하고 또 진정성 있는 그런 후배들이 더 알아서 할 텐데 여전히 마이크 잡고 놓지 않는 이런 추태는 보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국민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관념에 사로잡힌 인간들.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예. 자, 왜 강준만 씨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14일 나탄시 평화나무 후원의 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여러분 모십니다. 도골 김용옥 선생, 김호준 딴지일보 총수, 가수 김장훈, 전재덕 밴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최고의 공연 강연 그리고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용민이가 오시는 분들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따뜻하게 안아드립니다. 같이 사진도 찍어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봉도사의 복당 축하쇼 목요일 밤 9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벙커원교회 그리고 그 이튿날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박시영의 눈 공개방송 같은 서울 마포 벙커원교회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의 평화나무 후원의 날 3일 연속 오시는 분들께는 제 신체를 아무데나 만드실 수 있는 다만 거기는 빼고 거기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삼가주시고 나머지는 뭐 어디든 만지셔도 되는 그런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허탈하다. 그 아이이니님은 소추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저기 여러분 소방차가 아주 큰 그 크기 아닙니까? 큰 크기의 그 소방차 아마 그 소방차형 고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더덕 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더덕이 아니라 저기 알뜰 소세지 있잖아요. 알뜰 소세지. 자,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 여러분들 반갑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날, 평화의 날이래.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크기의 소방차에 가느다란 호수 아니고요. 소 크기의 고추라고 소추를 저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은 김용민을 만나는 날입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이 광고를 또 이거 보내드려야 되네.
자,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빨리 해야 돼. 제가 지금 나가야 돼가지고.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네, 신문방송학 전공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 칼럼은 참 좋아요. 성명서 발표한 법조 기자들에게, 그 기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얼마 전에 PD수첩 보도에 반발했던 검찰 기자단 기자들입니다. PD수첩은 아주 새로운 내용도 놀랄 만큼 심층적인 내용도 별로 없다. 검사들은 기자들을 이용해서 여론을 한쪽으로 유도하거나 수사를 용이하게 하려 하고, 기자들은 적당히 협조하면서도 친한 검사를 활용해서 호시탐탐 특종을 노린다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다. 기자들이 취재원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이해관계까지 함께하는 현상은 출입처 제도의 어두운 면이라는 비판을 오랜 기간 받아왔고, 특히 신진 언론사들의 진입장벽이 터무니없이 높은 신진 언론사들에게 있어서 진입장벽이 터무니없이 높은 청와대, 법원, 검찰은 애초부터 원성이 자자한 출입처였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몇몇 인터뷰와 자료들, 그리고 구태를 개선하자는 제안 정도의 발끈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기자실을 없애는 이런 극약 처방보다는 원하는 모든 기자들에게 정부 발표 내용을 풀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출입 기자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그럼 여론에 호소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반발하고 반대하는데 어떡하죠? 여론에 호소하면 됩니다. 왜 기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들 저기 직업적 편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전에 그 정상근 기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출입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오늘 기자가 이메일, 메일링 있잖아요. 이메일에다가 자기 주소 하나만 넣어라. 기왕 발송하는 거, 우리도 볼 수 있게. 그랬더니 기자단한테 알아보라는 거야. 기자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출입처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그 이메일 하나 올리는 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깡패들이 어디 있어? 이런 게 깡패지. 이게 뭐 검찰만이 아니에요. 저기 일반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비롯한 모든 부처가 출입 기자단, 네, 그들의 그 기득권 인정하지 말고 정보를 원하는 그런 모든 기자에게 그 정보를 다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요즘 그게 공유가 시대적 대의 아닙니까? 무심하게님 계급 사회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거의 계급 사회가 됐어요, 우리 사회가. 참 읽다 보니까 막 화가 나네. 야,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야, 출입 기자가 뭐 대수야? 자, 이 출입 기자단, 검찰 기자단의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도 모자라 가명에 대역, 재연까지 써가며 현직 검사와 법조 기자를 자칭하고 나선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의 허구성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야, 대역, 재연, 가명, 니네는 안 해? 니네는 안 해? 누차 얘기합니다만, 제가 윤태진 교수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해명을 할 필요도 없다. 법조 기자 본인들이야말로 실존 인물인지도 알 수 없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수도 없이 인용하지 않았던가. 한 시민의 의견은 또 얼마나 많이 등장하던가. 전체 법조 기자단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해서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그런 검찰 기자단의 성명 내용도 있었는데, 성명서에는 자신들의 땀내 나는 외곽 취재를 몰라준다는 서운함도 있다. PD수첩 취재진의
땀내는 무시하는 그 이중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죠. PD수첩 취재진은 따뜻한 기자실에 앉아가지고 편히 제공받으면서 그게 취재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의 냉대를 받아가면서 현장에서 그 실상을 파악하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땀내로 보자면은 당신들보다는 PD수첩의 땀내가 더 진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자님들. 물론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법조 기자도 많다. 뭐 장용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꽤 오랜 기간 기자상 심사에 참여했는데 법조 기자들이 발굴한 훌륭한 기사들도 많았다. 문제는 능력 있는 개인이 오래된 관습과 기형적 구조라는 강력한 자장 있잖아요. 자석에 붙어있는 자장. 자장에 결국엔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죠? 꽤 오랜 기간 기자상 심사에 참여했는데 법조 기자들이 발굴한 훌륭한 기사들도 많았다. 문제는 능력 있는 개인이 오래된 관습과 기형적 구조라는 강력한 자장을 떨쳐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출입처의 폐해로 향한다. 마침 KBS가 출입처 제도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검찰만이라도, 그리고 우선 성명서에 불참한 몇몇 언론사만이라도 이 흐름에 동참했으면 한다. 네, 성명서에 불참한 언론사가 KBS, MBC, 경향, 한겨레라고 하죠. 우리 경향의 우리 유희곤도 요 성명서하고 생각이 다른가? 유희곤 군. 아주 뭐 그냥 윤석열의 아주 뭐 키즈같이 행동하던데. 정말 참 검찰과 언론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네, 지긋지긋한 자들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존경하는 강준만 교수님, 기레기라고 욕하는 당신에게 이거 참 아주 명칼럼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의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는가, 이 기준에 따라 의인과 참 언론 여부가 결정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당신은 그러니까 시민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기능에 충실한 해장국 언론을 갈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불편한 기사에 대해서는 기레기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기사, 사이다성 기사는 정말 의인이다, 참 기자다, 이렇게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강준만 교수님이 여러분을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좀 훈계하고 있으니까 좀 똑바로 배울 자세를 좀 갖추고 자리 똑바로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세가? 강준만 교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의 스승께서 이렇게 당신들을 혼내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 답정너 언론을 열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너만 몰라. 언론을 열망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진실에 대한 갈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실 추구의 기본적 자세는 확신을 유예한 가운데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냉정한 분석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하는 몫이야. 나 같은 지식인이 하는 몫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인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해장국 언론을 원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선 언론 개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난하는 언론의 어떤 문제점은 민주화와 더불어 이른바 촛불혁명에 큰 기여를 한 동력이기도 했지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언론이 비판받는 부분은 실상은 그 촛불혁명을 1차적으로 달성하게 했던 힘이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를 깔 때 그 잣대는 조국을 까는 잣대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은 불편해하는데 과거에 그건 즐긴 것이다. 이 무지몽매한 이런 밀레기들아, 니들이 옛날에 열광했던 게 지금 당신들이 욕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그런 언론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내로남불의 자세를
취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말합니다. 예,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런 거일수록 더 열받죠. 과거엔 누구건 사회적 발언을 할 땐 진영 논리에 충실할 망정 지켜야 할 최선의 선은 있었습니다. 무조건 내지르고 보는 막말을 했다가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도의 경계심은 있었죠. 그러나 이젠 적에 대한 증오를 맹렬히 부추기는 막말과 궤변일수록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선동가들도 갑은 아닙니다. 당신의 열정을 북돋우는 치어리더일 뿐이죠. 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김용민이는 치어리더입니다. 여러분 좀 뚱뚱하긴 해도 치어리더예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난 우리 애국 시민들, 촛불 시민들의 치어리더가 되기로 했습니다. 치어리더가 되기로 했어요. 나 치어리더라고 그렇게 나는 치어리더 아니에요. 아주 훌륭하고 명민하고 그리고 아주 천리안을 가진 그런 시사평론가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난 여러분들의 우리 시민들의 그런 치어리더가 되기로 했습니다. 골반이 교정한 바디로직을 입은 치어리더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네. 당신이 기레기라고 욕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당신 못지않게 선량한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더불어 같이 사십니다. 우리 조선일보의 기자들도 그런 분들인가 보지요. 예. 진영 논리에 따른 정파적 투쟁을 하더라도 누가 더 나쁜가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더 잘하나를 따지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나쁜가는 강준만 나한테 맡기고 당신들은 누가 더 잘하나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자꾸 해장국만 찾는 당신 술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 이 아침에 해장국이 아니라 빅엿을 드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개 돼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싸가지 없는 진보. 이 말을 한 사람도 사실은 이제 강준만 씨였어요. 진보가 너무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를 장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강준만 씨인데 그 당시 이제 진중권, 내가 봤을 때 뭐 강준만이나 진중권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꼰대고 시민들을 가르치기 바쁜 그런 인간들이고, 우리 강준만 교수님은 지난번에 그 진중권 씨하고 크게 한판 붙었을 때, 그 전에도 한번 붙었어요. 그 새만금 문제 때문에 한번 부딪혔나 그랬을까 싶습니다만은. 강준만, 진중권 두 사람은 막 서로 그냥 물고 뜯고 그랬죠.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강준만이 그냥 얻어맞은 거죠. 얻어맞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어요. 그 뒤에 이제 분을 삭히지 못해서 싸가지 없는 진보 얘기했는데 싸가지 없는 진보가 누굴 얘기하겠어요? 낙곰수만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진중권을 겨냥한 겁니다. 진중권을 겨냥한 거예요. 예. 지난번 싸가지 없는 진보 얘기했을 때 진중권이 평가했던 게 있습니다. 진중권이 뭐라고 했느냐? 강준만의 정치적 세계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인데 시민을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의 소비자로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수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도적, 다소는 보수적, 안정지향적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시민들을 철저히 정치 상품의 소비재로 정치라는 장의 호객 대상으로 고정해버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강준만 씨의 이런 오늘 칼럼 같은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아니 언론 비평은 말이야 우리의 영역이야. 우리의 영역인데 왜 너희들 언론학 공부했어? 언론 현실에 대해서 나만큼 고민했어? 그런 놈들이 아무한테나 막 기레기라고 얘기를 해. 당신들 같은 이런 술 취한 언론 소비자들은 비평할 자격이 없어. 해장국이나 찾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잘하는 언론들만 박수 보내. 당신들은 그렇게 소비만 하라고 좋은 거. 나쁜 거는 우리가 다 걸러내고 비판할 테니까 당신들은 언론에 대해서 비평을 하지 말라고. 불편해. 왜 우리의 영역인데, 우리 나와 발인데 말이야.
네, 이런 겁니다. 뭐 이게 정확할 거예요. 제가 뭐 강준만 씨만큼 언론학을 공부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강준만 씨의 욕망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굉장히 간파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